오늘 알아볼 것은 님이 왜 여기에? 입니다. 종합격투기 좋아들 하시나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선 보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매니아 스포츠 취급을 받지만 그래도 효도르, 밥샵, 크로캅 같은 선수 이름은 들어봤다. 그죠? 그중 크로캅은 1996년 K1에서 데뷔하며 이름을 날렸고 2006년엔 프라이드에서 무차별급 그랑프리까지 따내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정상급의 선수였지만 2007년 UFC에 데뷔하고 나서는 그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었죠. 이전엔 UFC 챔프들과의 대결에서도 곧잘 승리하던 크로캅이었으나 막상 UFC에 데뷔를 한 뒤엔 부진한 결과가 잇따르는 겁니다. 특히 칙콩고라는 상대와 맞붙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크로캅의 승리를 예상했으나 충격의 패배를 당하며 크로캅의 폼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죠. 자, 격투기판에 매니아가 많다고 했죠. 때문에 누군가 크로캅의 부진에 대한 분석글을 적습니다. 크로캅이 익숙한 링보다 옥타골이 약 20% 넓기 때문에 힘을 쓰기 힘들다.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 호흡이 고르지 못하다. 파이팅 스타일 또한 고착화되었고 이전 경기에서 크게 패배해버리며 포스가 많이 줄었다 등 크로캅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 글이었죠. 확실히 크로캅을 잘 알고 그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자, 격투기판에 매니아가 많다고 했죠. 당연히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박 댓글이 달렸죠. 님이 아직 뭘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UFC는 원래 세계 최강자들이 득식을 하는 곳입니다. 치콩고도 엄청난 파이터인데 UFC에 있으니까 명성이 덜 알려진 거지 원래 크로캅보다 센 게 당연하죠. 그냥 격투기 가끔 재미로 보는 허접들 말고 격투기 많이 보고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나랑 같은 의견일걸. 허허, 제대로 이시열었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니가 좋도 모르는 거임 라고 하는 거잖아. 야, 이거 못 참죠. 글쓴이는 과연 어떤 논리로 키베를 이어갈까요? 저 UFC 해설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글은 다름 아닌 전직 프로 레슬러이자 당시 UFC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김남은 해설자의 글이었죠. 물론 꼭 해설자의 분석이 무조건 맞다고는 할 순 없겠죠. 다만 적어도 해설자면 족도 모르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결국 그는 키베를 더 이어가지 못하고 댓글 삭제를 시전합니다. 이 캡처본은 커뮤니티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김남은 씨의 블로그엔 때 아닌 성지순례가 이어졌죠. 이곳이 그 유명한 성지 임요한한테 벙커리 가는 법 가르치기. 이곳이 김연아한테 스케이트 가르친다던 그곳이군요. 저도 이곳에서 요즘 이종격투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요즘 카카랑 같이 여기 와서 야간 속성반대로 드리블을 배우고 있습니다. 큐코즈는 뭐 배우려고 왔습니다. 등등 끝없는 야리돌림이 이어졌죠. 이거 비슷한 사건이 트위터에서도 한번 벌어졌던데 코로나 변족이 발생하여 다시 한번 절망적인 기운이 감돌던 그 시기에 이런 트윗이 올라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코비드 바이러스 변종이 두 개가 있어요. 영국 변종과 남아공 변종. 기존 면역 항체도 영 맥을 못 춘다고 하네요. 하며 네이처에 글을 첨부했는데 누군가 답변을 하죠. 변종이 아니라 변이. 짧고 굵은데? 변종이랑 변이는 다르죠. 저 전공자입니다. 지금 저한테 지적하시는 건가요? DNA에 변이가 쌓이면 변종 바이러스가 되죠. 이번에도 짧고 굵어요. 원래 그잖아. 제아의 고수는 혓바닥이 길지가 않거든. 해서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물리가 제일 쉬웠어요. 그치? 물리도 잘 아는 사람이니 주변 지식으로 이쪽도 빠삭하겠죠. 상대방도 한번 보자고. 이건 뭔데요? 화학자이자 생물물리학자이자 US 뉴스의 월드리포트 2024 공학대학원 4위에 랭크한 펄드 유니버시티의 부교수이자 인디애나 약학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박지욱 교수입니다. 좋됐다. 아니, 전공자라길래 그냥 해봤자 학부생인 줄 알았는데 아예 끝판왕이었던 거야. 이 키베의 엔딩은 당연히 상대방의 런이었고요. 마무리가 참 깔끔합니다. 트위터 즐겁게 하시려면 남의 트윗에 지적질하는 건 삼가세요. 이번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생부를 뵙습니다. 아니, 저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요새는 어떤 연예인이 핫한가요? 저는 TV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제 황금의 시대에는 말이죠. 박경림, 이지연, 윤은혜, 이진, 홍수아, 배슬기, 황보 등등 이런 분들이 진짜 잘 나가셨거든. 야, 벌써 엑스맨이 누군지 기대된다. 그죠? 그리고 약방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던 조정린이란 분도 있었습니다. 리포터, 예능, 연기, 라디오 등 여러 곳을 종횡무진하며 네임밸류를 쌓고 나중엔 청춘 스타들의 요람이라고 불린 논스톱까지 출연하며 커리어 하이를 찍어냈죠. 근데 이상하게도 점점 얼굴을 비추는 게 뜸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춘 겁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처럼 왔다가는 연예계에서 점점 일거리가 사라져서 자연스레 은퇴하는 경우 충분히 있죠. 대부분 그러려니 했지만 허나 몇몇 사람들은 그 은퇴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인터넷 망령들이었죠. TV에선 거의 안 다뤄졌지만 넷상에선 조정린과 관련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거든요. 자, 사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연예계와 관련된 커뮤니티는 항상 존재하지만 2000년대엔 다음에 텔존이 꽤나 큰 판이었습니다. 온갖 가수, 배우,
개그맨, MC, 연예인 등 셀럽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가는 거대한 불판이었죠.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곳인 만큼 주가를 올리던 조정린에 대한 글도 당연히 올라왔겠죠. 당시 쓰였던 글들을 조금 읽어보자면, 조정린 살 빠지고 너무 예뻐졌어요. 조정린 청순하고 예쁜 모습 너무 놀라워요. 조정린이 궁채경 역할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조정린이랑 송혜교 너무 닮지 않았나요? 등등 그녀에 대한 극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정말 많은 스타들과의 열애설이 제기됐는데, 타블로엔 조정린 타조 커플 핑크빛 열애 중, 조정린은 강경준 스캔들 나기 일보 직전 증거 사진들, 이민호엔 조정린 논스톱에서의 러브라인 왠지 실제가 된 듯해. 야, 이 정도면 뭐 스캔들 수집가야. 물론 그렇다고 그녀를 까는 글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인터넷이 그렇잖아요. 빠가 있으면 까가 있는 거니까. 위의 글들은 제가 빠는 글만 따로 모아 놓은 거예요. 근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시죠? 이거 왜 이렇게 말투가 비슷하냐? 가만 읽어보면 말이죠. 쉼표나 말줄임표를 적는 패턴이나 물결표는 2개씩 꼬박꼬박 쓰는 습관, 계속 눈에 띄는 I라는 단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라며 동의를 구하는 표현 등 묘하게 글과 글 사이에서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이 지점에서 의심이 피어난 이들은 조정린을 키워드로 칭찬글들만 따로 뽑아낸 뒤 모든 글의 글쓴이 아이디를 추적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고작 몇 개의 아이디가 계속해서 돌아가며 조정린을 억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건이 2006년 중반에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더 파헤쳐 보니 무려 2003년부터 이 짓거리를 꾸준히 해왔던 거야. 마이클럽이랑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행적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서도 세븐과 조정린 사이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심된다는 유저가, 아니 정확히는 스캔들이 일어나는 걸 바라는 것 같은 유저가 있었는데, 조정린 세븐 얘기로 난리네요. 심야 영화를 봤느니 어쨌느니 진짜인가? 세븐 조정린 사귀니 안 사귀니 난리던데 무슨 소리래요? 말투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요? IP가 똑같죠? 물론 이게 악질 개인 팬,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린 악귀가 양념치고 다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소속사를 의심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소속사들이 자사의 연예인들 이미지 챙기겠다면서 일부러 호감 가는 사진을 흘리거나 호의적인 여론을 모으려 드는 소위 말하는 밥가리를 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된 물증만 걸려봐 하는 자세로 다들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어떤 글에서 어떻게 걸렸냐? 일단 글은 이겁니다. 가수 이선희에게 사과글 남긴 조정린, 그 사건의 전말은, 내용은 뭐 방송에서 맛없는 요리를 제공해서 미안하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였죠. 여느 때와 같이 누룽지 마냥 조정린의 근황을 싹싹 긁어온 이 사람, 여기에다가 조정린의 미니홈피 캡처 이미지를 첨부했는데, 자 3초 드릴게.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야!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그럼 나이가 좀 있으시... 이상한 점은 여기 에딧과 세팅 버튼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게 뭔 버튼임? 저건 미니홈피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니홈피의 주인에게만 보이는 버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소속사의 밭가리 수준이 아니라 조정린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직접 자신을 바이럴하던 일종의 자작극이었다는 거죠. 가끔 있잖아요. 주작 치려고 자기가 직접 쓴 글 그대로 캡처해서 퍼나르다가 글에 수정 버튼이 있다거나 조회수 0인 것이 발견되어 걸리는 경우, 딱 그런 느낌으로 적발당한 거야. 결정적인 증거를 찾던 이들에게 이 캡처본은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이내 인터넷은 무서운 속도로 불길이 치솟았죠. 에이, 자작극이 충격적이긴 해도 이건 그냥 민망한 정도 아닌가요? 라고 하기도 애매해져 버린 게, 자기를 올려치는 글뿐이었으면 몰라, 누구는 요즘 진행 능력이 떨어지네, 누구는 성형을 해서 조정린보다 별로네, 또 누구랑 방송에서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 바로 커뮤니티에다가 그 사람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너무한 게 아닌지 하면서 상대방은 까내리고 자신에겐 쉴드를 치는 글을 적는 등 동료 연예인을 내려치게 하는 글까지 상당수 발견되었죠. 이래서 개 난리가 났던 겁니다. 당시 조정린은 MBC 친한 친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진 뒤 신청곡 게시판에는 롤러코스터, 숨길 수 없어요, 노을, 전부 너였다, 김도양, 다중인격 같은 야리돌림성 신청곡이나 이거는 그냥 빠프가 없네. 아무튼 이렇게 나가라는 뜻을 담은 신청곡이 난무하게 되었죠. 소속사에서는 안티팬이 조정린의 미니홈피를 해킹하여 자작극을 벌였다, 혹은 안티팬이 미니홈피를 사칭한 것이다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을 부인했는데, 아니 그럼 안티팬이란 사람이 조정린을 담그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3년간 질리지도 않고 억바글을 조직에 쓰면서 빌드업을 했다 이거야? 그럼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조정린에 대한 민심은 나락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안 된 시점에서 방영을 시작한 조정린의 아찔한
불길한 소개팅, 오히려 정면으로 맞부딪히면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방송에선 조정린 자작극 화이팅이라 적힌 사탕을 전해봤더라고요. 원본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어떤 맥락의 장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악수 중에 악수였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결국 해당 장면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가루가 되도록 까였고 민심이 수직 하강하며 점차 TV에서도 그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이후 그녀는 연예계를 은퇴한 뒤 현재는 TV조선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작 한 방으로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끝내놓은 정말 두 번 찾아보기 힘든 희대의 사건이긴 하네요. 또 보죠.